그 1918년 이전에 그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 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665년부터 67년까지 소위 그 유럽 대역병이라고 부르는 영국 런던이 초토화되는 때가 있었잖아요. 런던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그때 그 캠브리지 대학 졸업을 하던 아이작 뉴턴이 1년 반 동안 칩걸하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광학, 미적분, 만유인력 기초를 그때 다 쌓았다고 그러죠.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1665년을 그 대역병의 해가 아니고 기적의 해 그런 해로 이제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? 이번에 이 2020년, 2021년을 기적의 시기였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. 저는 교수에게 빈둥거릴 시간을 달라.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짚어였거든요. 그렇죠. 옛날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은 보면 그 학교 과사무실에서 바둑 두시고 뭐 그러셨잖아요. 그거를 나중에 우리들끼리는 참 엉터리 같은 선생님들 말이야. 그 학교에서 공부하셔야지 거기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. 근데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조금 한국의 교수 생활을 좀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우리 선생님들이 바둑을 두실 수 있는 여유,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. 이게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. 대한민국의 교수들은. 그냥 매일 주어진 숙제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어떤 창의적인 걸 해볼 수가 없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그동안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정리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책도 되고 뭐도 되고 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일을 참 많이 했어요. 저한테 흡족한 그런 일들을 그전엔 남이 하라 그러는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갑자기 뭐 시간이 좀 생기니까 한 며칠은 나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러다가 이제 기회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간 관리를 하면서 쭉 해왔거든요. 설마 저만 그랬을 리는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에 그런 일들을 거쳤을 텐데 뭔가가 이제부터 툭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. 최재천 교수를 비롯해서 현대판 뉴턴이 아니요, 뭐 저야 뭐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. 우리 또 최 교수님은 모든 동물 중에 특히 개미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. 개미 세계는 어떻습니까? 우리가 알기로는 개미는 그냥 보이는 모든 개미는 일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미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생태적인 그 조화를 따르지 않는 동물이 되어버리는데 개미는 일만 합니까? 아닙니다. 우리 눈에 보이는 개미가 일하니까 우리는 개미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. 개미 굴 속으로 들어가면 개미 사회의 80%는 언제나 쉽니다. 80%가 쉽니다. 그 왜 유명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80대 20 법칙. 룰이 있죠.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개미 사회입니다. 경영학에서는 어떤 사회 조직이든 20%가 80%를 매겨 살린다는 그런 경험 법칙이 있죠. 근데 그건 사회적인 경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연 법칙입니까? 개미 사회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게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실험실에서 개미를 기르면서 실험을 해보면요. 20% 정도의 개미가 모든 일을 하고요. 나머지 80%는 가만히 앉아서 신진대사율을 최소화하면서 대기합니다. 사고가 터지면 일하던 개미가 사고 현장으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은, 그 생산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대기하고 있던 대기조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보다 노동의 진화로 보면 훨씬 진화한 거죠. 그래요? 그러니까 전체의 노동력의 20%만 가지고도 사회를 굴려갈 수 있도록 진화를 한 겁니다. 놀라운 게요. 그 20% 일하는 개미들을 실험실에서 저희 되게 재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실험하는데요. 진공소재기로 걔네들을 20%를 훅
하고 빨아당기고 기다려 보면요. 그 쉬던 개미들이 뭔 일 났어? 이러고 이제 두리번 하다가 그 중에 20%가 차출이 돼서 나와서 또 그 누구 지휘자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아, 지휘자가 없이도. 그게 지금 저희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. 아무도 지휘하는 개미는 없는데 20%가 나옵니다. 아, 나와요? 근데 이게 묘한 게 저희들 생각에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. 일본 학자들이 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하면서 무지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개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아, 끝까지 안 나오는 개미. 그러니까 아주 얌체 같은 놈. 그 약삭 발라가지고 그렇죠. 20% 나갈 때까지 이렇게 살짝 눈치 보고 안 나가고 그러는 놈이 있더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전부 마킹을 해서 위에서 이제 다 찍으면서 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발견을 했어요. 근데 더 재밌는 연구 결과는요. 그 팀이 이제 그런 논문 발표하고 또 몇 년 후에 나온 게 그런 군락들의 운명을, 그런 군락들의 나중에 얼마나 잘 되나를 연구를 쭉 오랫동안 해보니까 얌체가 있는 나라가 살아남더라고요. 오히려.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하려고 저요 그러고 나가는 나라는 피곤 사회가 돼갖고 피로 사회가 돼갖고 나중에 진짜로 위험한 상태가 되면 나가서 싸울 놈이 없대요. 여유로움이 없다는. 근데 그 아주 얌체 같은 놈들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정말 나라가 위험해지면 아씨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야 되는 따로 걔네가 나가서 나라를 구한대요. 그래서 놀고 먹는 놈도 꼭 필요하다.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. 너무 각박한 거예요. 생태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네요. 안 맞는 얘기입니다. 뭐 어느 정도는 놀고 먹게 놔두는 사회가 여유 있는 사회고 그런 사회가 오래 간다는 게 그 연구의 어떻게 보면 교훈이었어요.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입법을 할 때 생태학적 감수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 교육도 사실 뭐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만 너무 공부하는 사람만 이렇게 상을 주고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을 불리하게 해주는 그런 그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렇습니다. 우리가 교육, 영어로 하면 education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는 teaching도 있고 learning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동물 세계에서는 teaching이 별로 없습니다. 그렇죠. 우리는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기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이러니 이건 뭐가 좀 너무 극성스러워요. 그렇죠. 벽돌장만 찍어 나오는 것이 거기서 새로운 거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. 좀 여유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. 저는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teaching이 아니라 learning. 교육이 아니라 학습만 사실은 생태계에 존재한다면 대학에서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 되겠어요. 사실 지금 뭐 학생들이 교수한테서 배우는 시대가 지났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는 다 존재하고 또 우리는 또 학생들끼리 토론도 굉장히 많이 권장하니까 차제에 정말 teaching이 없는 학교, 한번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만 할 때가 된 것 같네요. 저는 시험을 보이지 않고 평생 살았거든요. 근데 시험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성적을 내냐고 하시겠지만 시험 안 보이고도 성적 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. 그래서 뭐 저는 벌써 한 20몇 년 시험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자기 점수 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지냈어요. 가능하면 저는 강의를 하지 않았고요. 아니 도대체 왜 책에서 읽은,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을 내가 왜 여기 서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또 반복해야 되냐. 그건 여러분 몫이고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거다. 근데 그 단계에서 뭐하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할까. 여러분이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쌓을 것인가를 하자. 그래서 전 20몇 년 넘도록 그냥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
근데 시험을 안 보이고 성적을 내려면 평가를 한 10매까지는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거의 그 학생 전체를 매일 관찰하지 않으면 성적을 낼 수가 그렇죠.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되게 힘들긴 합니다. 그렇죠. 근데 악착같이 했습니다. 제가. 예. 그거는 예. 제 나름대로의 그렇죠. 교육 철학을 하여간 가지고 악착같이 했는데 지금 뭐 한국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금 올 3월 1일 날 지금 전국의 대학이 완전히 지금 폭격을 맞았지 않습니까? 지금 뭐 대전 이남의 대학은 대부분 학생 정원을 못 채웠다고 지금 그러는데, 자, 이걸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그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대책이랄까요? 이 대학의 앞으로의 그 대학 사회도 하나의 생태계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? 네. 그 외에 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신문 기사 제목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제목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는 거였잖아요. 이게 예측된 일이었잖아요. 된 일이죠.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데도 왜 아무런 대책들을 세우지 않았을까? 저는 그게 더 좀 안타깝고요. 저는 뭐 정확하게 16년 전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제가 고령화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. 과 교수님들한테서는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는데. 왜 비난을 받아요? 생물학과 교수가 초팔이나 하지 무슨 인간사회의 고령화 뭐 이런 책을 썼냐고.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책을 다 인간이 생태계 안에 있다는 걸 모르나 보죠? 그 생물학과 교수님들이 인간이 생물인지를 왜 모르시냐고 제가 다 돌렸어요. 정말요? 예. 그런데 그 책에서 제가 이미 그때 제안을 했거든요.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. 그럼요. 그런데 그 교육 생태계 내지는 교육 시장을 그 마켓을 이렇게 고정적인 걸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. 그렇죠. 지금은 우리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요것만 바라보고 지금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건데, 평생 교육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연세가 있는 분들을 가르칠 그 준비를 하면 대학은 오히려 지금으로 부족할 정도다.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. 이 생태학이 다루는 이 생태계의 그 힘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덮듯이 이 세상의 변화를 그냥 좌우주도하는 그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저희 생태학을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긴 좀 뭐한데요. 저희 생태학에서 resistance와 resilience의 개념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버텨야 되잖아요. 태풍이 불어와도 버틸 수 있는 숲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resistance, 저항력인 거고요. 근데 뭐 너무 불가항력적인 게 이제 오면 쓰나미가 오거나 뭐 이러면 이제 당하는 거죠. 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느냐가 그게 생태계의 건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게 resilience네요. 예, 그게 resilience인데 그거로부터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충격을 이겨내고 회복하느냐, 이 능력이 기업이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 자연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한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는 기업을 경영하는,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 안에 해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아주 우리 최 교수님의 생태학을 그 기반으로 한 이 세상을 한번 섭렵해보고 핵심 가치를 찾아보는 그런 좋은 토론, 대화를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늘 선생님께 많이 배웁니다.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아이, 별 말씀.